네, 마스다 히로야 부의장과 데이비드 콜먼 교수의 깊이 있는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제 두 석학의 시각을 빌어서 글로벌 관점에서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과 같은 인구 위기의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대답을 이끌어 주실 모더레이터 조영태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조영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대담이 우리가 마주한 인구라는 이 중대한 위기에 대해서 새로운 해답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마스다 히로야 일본 부의장께 미리 영상으로 질문을 보내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지역 이슈 주무부처죠.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장관입니다. 질문 내용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마스다 부의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스다 부의장님께서 기조연설을 통해 일본의 다양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 가장 효과가 있었던 정책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쿄 중심의 일극체제 극복이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한국에서도 대구 경북 통합을 추진하는 등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고 비수도권의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제2, 제3의 도시 조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앞서 강연에서 언급한 다양한 지방 소멸 대응 정책 중에 가장 효과가 있었던 정책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마스다 히로야 부의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大きく政策を分けると3つの分野に分類できます。1つは財政的な支援、それから2つ目は地方への人的な支援、そして3つ目は地域の経済構造を分析する情報システムを提供する、そういう情報の分野での支援と、大きくこの3つの分野に分かれますが、やはり一番効果が大きかったのは財政支援だったと思います。社会保障制度、子育てなどには随分予算を増やしたんですが、そういったことを別にして自治体のさまざまなアイデアを実行していく上で自治体に国から交付する、そういう地方創生交付金というもの、この10年間で日本円にして1兆7000億円ほど国から地方の方に交付をしました。やはりこの財政支援があるからこそ自治体が自分たちの工夫をいろいろ実行していくということで、この財政支援が端的には一番効果があったと。でその上で、中央省庁、それから大きな企業から自治体に人を派遣するということも、かなり行われましたので、それに続いて人的支援なども効果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こういうふうに思います。 네. 그리고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두 번째 질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한국에서는 이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바꾸고 또 이제 수도권이 아닌 곳에 핵심 성장축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日本の場合には第2、第3の都市というのは大阪、名古屋などのかなり大きな都市です。で、それ以外の都市をどう強化していくかということで、一つ一つの自治体というよりは、ある自治体の周辺の自治体が連携をして、そして機能をそこに集約を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今行われています。多分時間はかかりますけれども、自治体が一つに合併するというのはなかなかハードルが高いんですが、機能をできるだけ、例えば上下水道を広域化して、そこでできるだけ暮らしやすいように、コストも低く抑えられるようにするといったことを、丹念にいろいろな分野で連携をしていくということで、今各地域のその都市をもっともっと住みやすく、強いものにしていこうと、こういうことを行っております。
네, 그럼 이번에는 제가 데이비드 콜먼 교수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한국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그런 저출산 대응 전략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너무 많은 거를 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고 또 중요한 것들을 선택해서 집중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콜먼 교수님은 한국에도 여러 번 와주셨고 또 한국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셨으니까 콜먼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한국 정부가 이거는 좀 집중을 해서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제안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Thank you. First of all, can I say that I feel very honored, but also very humble to be invited to speak in front of this distinguished audience and in front of these expert colleagues about this issue, because any outsider is bound to be rather ignorant, very ignorant about the precise ways in which the physiology of a society works, and all I can do is say things which appear to me as an ignorant outsider from a long distance. It may be that a long view from a telescope, as it were, reveals one or two things which may not be so obvious to those who live in the country itself. Much has been said quite correctly about the importance of providing houses and providing houses at affordable cost and affordable rent. But what matters is what goes on inside those houses. And I would think that the chief issue is one to do with the relation between the sexes. This is a difficult topic. It is one which involves cherished values and traditions extending back millennia. Nonetheless, it is essential in the modern world for men and women to have a much more equal relationship, and for men to start taking on responsibilities which previously were not theirs, and which they may not feel are particularly manly. As I said earlier on, if it is the case that women are becoming more like men in the achievements which they can gain and the ambitions which they have, then in order to make a fair distribution of time in looking after children and care of the household, it's essential that men divert more of their time, more of their energy towards looking after domestic matters, and also leading, if I may say so, a more companionable approach to marriage and to living together, one which involves much more sharing of activities and not activities which are very different for men and for women, particularly in respect of after-work culture. Now, all this is changing, and I feel suitably humble at offering advice to this audience, or indeed to the people of Korea and Japan. But that is what I think. 네, 그 젠더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면 사실 이제 한국도 뭐 젠더 평등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 오랫동안 이야기가 있었고 아마 굉장히 좋아진 것으로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마 젊은 남성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뭐 오히려 젠더가 평등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오래된 이야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스웨덴, 뭐 북유럽 국가들이 사실 젠더가 전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고 사회복지도 제일 좋고 이런 나라들로 알고 있었고 그게 그런 나라들은 출산율이 높아요라고 저희 한국에서도 우리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아까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이제 스웨덴, 뭐 노르웨이 이런 북유럽 국가들의 출산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In all humility, I must say that I don't properly know. And the only consolation for me in saying that is that none of my colleagues seem to know either. They're all busy scratching their heads, wondering why it should be that countries in Scandinavia, in the United States, in most of the English-speaking world, are suffering reductions in the birth rate. Not to the same sort of level as is the case here in Korea or in Japan, but nonetheless lower.
I think two things stand out. One is that not all countries have shared this reduction. France, for example, about which we hear too little, the birth rate there has usually been one of the very highest in Europe, nudging replacement rate 1.9, 1.95, even occasionally 2 at various times in the recent past. And in France, the birth rate has indeed fallen, but it has only fallen to about 1.65. This is still, as it were, a safe level of fertility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age structure. So it is not a uniform collapse of fertility, and I suspect that it is something which is rather transient. Affected by the inheritance of all kinds of crises of the past. The 2008 economic crash still resonates in the economies of many countries. The COVID pandemic has done enormous damage to the economy in Britain, from which we are only slowly recovering, including to levels of workforce participation. So I haven't given up hope for that. There is, I think, some hope in the fact that one thing remains constant over time, or fairly constant over time, and that is the reported desire of men and women to have children. In Korea, this is over 2 children. In most of the rest of the world, it is over 2 children. The essential thing is to find out what are the obstacles which are in the way of people manifesting this desire and letting their natural inclination to produce and nurture children have effect. That is one of the great tasks that we face. In some countries, obviously, very much more than others. 제가 오세훈 시장님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 가사 관리사를 이게 부르셨잖아요. 그 사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들어오자마자 없어지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 오 시장님은 그 필리핀 가사 관리사에 꼭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조금 알고 싶습니다. 아이 키우는 인력뿐만 아니라 이제 고령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날 텐데 요양원에 들어가서도 24시간 주말 없이 돌봐드려야 되는 형편의 어르신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말까지 계속 근무를 하면 1인당 한 480만 원까지 듭니다. 이건 정말 웬만한 소득을 가진 분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곧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에, 이미 다가오기 시작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외국 인력들을 어떻게 최대한 가성비 높게 우리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행정, 정치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걱정도 많으시고 또 비판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국내 인건비가 낮아지지 않을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요, 워낙 많이 부족한 인력이기 때문에 웬만큼 많은 숫자가 들어와도 국내 인건비 수준이 떨어지거나 하는 부작용은 생각보다는 심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정부가 이렇게 몇백 명씩 들여오면서 정책 실험을 하는데 많은 응원을 좀 하시면서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이렇게 부족할 때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현장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최슬기 씨가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자, 일과 가정의 균형이 이 문제를 푸는데 핵심이라는 건 뭐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를 해왔는데도 정부가 이걸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이유는 산업계 측면에서 반대가 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뭐 또 출산이나 육아 휴직에 대한 인력 충원이 제때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공무원이나 뭐 공공기관에서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게 재택근무라든지 단축 근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역차별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갈등을 풀 방법은 없는지 교수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I think it is possible to make a mistake if one feels that maximizing productivity or output means people working for longer and longer and longer hours. There is an accumulating body of evidence to suggest that a shorter working week and more worker-friendly working hours actually increases productivity and output compared to what happened before. It does this partly by making workers happier. Happy workers tend to be more productive. As far as maternity leave is concerned, one of the crucial issues, it seems to me, which I thought about when listening to these very interesting comments about looking for Filipinas to do care work, is to see what scope there is for improving the workforce participation of women who also have children. This is something which the Scandinavian countries applied themselves to very effectively with various kinds of measures which made it much easier for women who are in work to have children, and also much more easy for women who had children at home to go out to work. This led to very high levels of female workforce participation, and I believe that these are still relatively low compared to some other countries in Korea and Japan. So there are big reserves of national manpower, or woman power, I should say more correctly, which are available if the correct policies were adopted. And in that context, of course, it's wonderful to get helpful, hard-working Filipina ladies to come to your country to do work as they do in England. But one of these days, at the end of the day, the world is going to run out of Filipinas. The Philippines and other countries of the world are also adopting family planning more and more. Birth rates are going down. The store of people from suitable countries willing to come to Japan and Korea and Britain to do this kind of work will diminish in time, although it may take many years for it to happen. And you've got to plan for that. You can't go on assuming that there'll be an infinite source of people willing to come and do manual work, especially if it is manual work for low wages, because the wages in most countries of the world, we hope and expect, will rise to become much more equal to those of the developed world. Then the incentive to move will become very much smaller.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에 참여해 주신 네 분 그리고 질문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논의가 한국의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찾는 데 기여하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